도쿄 도심 한복판 에도가와구 주택가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평온한 아침 9시 반에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 주변 건물 피해도 상당했죠. 네, 작업자분들 포함해서 10명이 다치고 주변 집들 수십 채가 그냥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폭발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공사장 사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수십 년 전에 묻혔던 문제가 지금 현재의 재앙으로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수십 년 전 문제요? 네, 도시 개발 이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또 잊혀진 과거가 어떻게 우리 발밑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건 발생 당시 상황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전이었죠. 9시 25분쯤 도쿄 에도가와고 히가시카 사이 5초매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이었어요. 작은 굴착기가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땅속 한 50에서 60cm 그 정도 파는데 뭔가 딱딱한 금속 물체에 턱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돼서 한 4분 뒤인 9시 29분 작업자 두 분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딱 느낀 거예요. 하얀 연기가 스몰스몰 올라오고 코를 찌르는 그 특유의 냄새. 아, 가스 냄새. 맞습니다. 아세틸렌 가스 냄새였어요. 작업자분이 직감적으로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가스다! 도망쳐!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와,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인가요? 바로? 네, 거의 동시에 9시 30분 정각 첫 번째 폭발이 쾅 하고 터진 거죠. 현장에 있던 트럭에 바로 불이 붙고 시커먼 연기가 막 솟구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한 5초 뒤에 더 큰 2차 폭발이 또 쾅 하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소방대원들이 막 도착한 10시 5분쯤에도 남아있던 가스가 또 새면서 세 번째 폭발까지 정말 연쇄 폭발이었던 거죠. 어우, 정말 순식간이었네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폭발 위력이 얼마나 컸냐면 반경 100리터까지 충격파가 전달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사하던 분들 4분, 옆 건물 주민 5분,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 1분까지 총 10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연기 마시고 유리 파편 맞고 고막 통증까지 호소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경상이긴 해도 다들 놀라고 힘드셨을 겁니다. 인명 피해도 문제지만 주변 건물들 피해가 진짜 심각했잖아요. 아, 정말 심각했습니다. 근처 주택이 29채, 상점 7곳, 창고 2곳, 다 합쳐서 38개 건물 유리창이 다 박살났어요. 38채요? 와. 네, 외벽에 금 가고 가장 가까웠던 건물은 유리창 130장이 깨지고 외벽 일부가 그냥 덩어리로 뚝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현장에 있던 트럭은 뭐 완전히 타버렸고 주차된 차 3대도 부서지고 피해액이 그럼 초기 추산액만 6억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0억 원이 넘는 거죠. 50억. 정말 아찔한 사고였네요. 네, 소방당국에서도 펌프차 38대, 대원 100여 명 급파해서 겨우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요. 에도가와 구청에서는 급하게 인근 호텔을 임시 대피소로 마련해서 주민 수십 명이 갑자기 집을 나와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뭐가 터진 거냐?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을 했는데 네. 바로 가스통이었어요. 가스통이요? 네, 그냥 가스통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부식된 아세틸렌 가스통이었습니다. 겉면 전체가 그냥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직경 6cm짜리 구멍까지 나 있었어요. 아세틸렌이면 그거 용접할 때 쓰는 굉장히 위험한 가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불안정하고 폭발성이 강한 가스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가스통에 찍힌 제조 연월이었어요. 제조 연월이요? 얼마나 오래됐길래요? 1964년 11월. 네. 1964년이요? 네, 무려 61년 전에 만들어진 가스통이 땅속에 있었던 겁니다. 와, 61년. 아니, 이런 고압 가스 용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법적으로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60년 넘게 땅속에서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죠. 1964년이면 혹시 도쿄올림픽 열렸던 그 해 아닌가요? 그때 묻힌 건가? 네, 맞아요. 그 해입니다. 정말 그 오래된 물건이 왜 하필 도심 주택가 땅속에 있었을까요? 그니까요. 누가 묻었는지, 왜 묻었는지 알 수가 없나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긴 한데 그 땅이 지난 40년 넘게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요. 아, 주차장으로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전, 그러니까 1960년대나 뭐 70년대쯤에 어떤 공사를 하다가 누군가 그냥 편하자고 불법으로 폐기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땅속에 두고 잊어버렸을 가능성,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뭐 기록도 없을 테고. 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굴착기가 이 금속통을 탁 건드리면서 충격 때문에 구멍이 더 커지거나 가스 누출이 확 심해졌고 그때 굴착 작업 중에 발생한 스파크 있잖아요. 그게 공기랑 섞인 아세틀렌 가스에 불을 붙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아니, 그렇게 오래된 시한폭탄이 그것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 땅 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번 공사가 소규모 단독주택 신축 공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땅속에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도심 한복판인데. 바로 그게 이번 사고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죠. 이런 소규모 공사 현장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실이 그냥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 건가요? 현재 경찰이 고압가스를 위험하게 방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 불법 폐기한 폐기물 처리법 위반,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주의 의무는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조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0년 전의 행위잖아요. 네. 이걸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규명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죠. 그럼 당장 피해보신 주민들은 어떡하나요? 집수리도 급할 텐데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에도가와구에서 창문 깨진 거나 이런 긴급 복구 비용으로 최대 30만 원까지는 지원하기로 했고요. 일본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이번 사고를 좀 이례적인 특정 폭발 사고로 봐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도쿄도 건설국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이런 작은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땅속 금속 탐사를 하도록 지침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조치네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1964년에 누군가 버린 아주 낡은 가스통 하나가 2025년 도쿄 도심의 시한폭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그냥 발 딛고 사는 이 도시의 땅속에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아주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특히 과거에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개발이나 또 관리 소홀 같은 문제들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현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줬죠.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앞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곳을 보면서 아, 저 땅 밑에는 과연 어떤 시간이 묻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잊혀진 과거의 흔적,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 땅 밑에서 숨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